안녕하십니까. 조윤식 TV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의 제목은 디지털 변혁의 시대의 전략, 우다루프입니다. 한국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을 가늘보다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인더스트리얼 4.0을 배우려고 독일도 견학을 가거나 독일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또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도 많은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인더스트리얼 4.0에는 스마트 팩토리, 그러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디지털 변환이 또 화두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세계적 경제포럼 의장인 크라우스 슈밥은 이번에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아마도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기업의 규모보다는 빠른 결정과 행동을 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주장하기 이전에는 큰 기업이 유리했었어요. 큰 기업이 항상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고, 이 말은 좀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계에서는 커다란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사실 요즘에 이제 자동차도 커다란 물고기는 아무래도 GM일 것 같고, 빠른 물고기는 테슬라라는 생각도 들고, 이 스피드에 대해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에서도 속도의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700년 동안 엄청난 길이의 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광대한 지역에서 신속한 통신과 신속한 군대를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전장에서도 속도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전격전이나 현대전에서는 속도는 굉장한 경쟁력인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속도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마을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걷거나 차를 운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시공간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압축하는 동시에 시간당 삶의 만족도를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몇 분 안에 쇼핑은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이동해서 몇 시간 분량의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개념의 변화는 기업이 경쟁하고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운영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연례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강조했습니다. 정보가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70%만 있으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0% 수준이 있을 때에는 기다리는 것은 보통 늦다고 말하고, 나아가서 어떤 결정이든 틀렸다는 것은 빠르게 탐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익숙해진다면 무언가를 틀린다는 것은 사실 그다지 뼈아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리는 것과 늦은 것, 당연히 늦은 것이 더 대가를 크게 치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정보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빠르게 인지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찾아보니까 존 보이드의 우다루프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존 보이드는 1927년에서 1997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아마 공군 장교들은 이 사람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를 모르는 이들도 우다루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다루프는 그의 의사결정 모델인데, 그가 이러한 계기를 만든 것은 한국전의 경험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제 미그 15는 속도와 상승 고도가 미국의 F-86 세이버를 능가했지만 실제 공중전에서는 10대 1로 격추당했습니다. 이를 분석하던 보이드는 F-86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장점을 주목했습니다. F-86의 조종석이 높이 개방됐다라는 거죠. 적기를 발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게다가 좌우로
선회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훨씬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런 공중전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돌출했습니다. 공중전은 관찰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순환이 빠르게 전개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의 순환을 더욱 빠르게 수행하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 흔히 우다루프, observe, orient, decide, act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모드가 탄생됐습니다. 그 우연히 이거를 알고 이 책을 전자책으로 사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뭐 유튜브에 가면은 이 사람이 육성으로다가 강의한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어떤 뭐 공군 파이럿이었는데 나중에는 비즈니스 강사로도 많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보다 빠른 우다루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적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의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의 의사결정을 혼란하게 빠뜨리는 신속한 기동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급해지는 상황은 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방향 설정을 강요하게 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기동으로 적의 우다루프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F-86이 미국 15보다 속도나 화력이 뒤졌지만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이유는 신속한 좌우 기동을 통해서 적의 우다루프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보이드는 자신의 경험과 이런 의사결정의 모델을 적용해서 모의 공중전에서 절대 강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30대 초반에 보이드가 정리한 것은 공중전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당시만 해도 비행술은 도제식으로 전달되는 예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공중전의 전술을 혁명적으로 바꿨다고 평가되는 이 책의 핵심은 적의 위치와 고도를 아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상대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보다 더 빠른 우다루프를 돌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기동으로 적의 우다루프를 빼앗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에 IT 기업도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애플과 삼성과 또 요새 뭐 뉴스 보면은 전기 자동차도 서로 이런 우다루프를 서로 돌리면서 상대방이 뭐가 있는지를 서로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빠른 기동, 이 기동이 뭐 잘못돼도 됐다라는 거죠. 빠른 변화를 하면 일단 적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당황한다라는 거죠. 우다루프의 그림입니다. 이게 observe, oriented, decide, act인데 이게 observation에는 이런 이것을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데에서 비즈니스로다가 이걸 만들었죠. 전략을. 근데 항상 보면은 피드백입니다. 경쟁자나 사회 마켓이나 뭐 이런 데에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을 할 때 cultural tradition, experience, previous experience, analysis, genetic heritage, new information 이런 것들을 해서 decision을 하기 전에 hypothesis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decision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나 이 환경이 마켓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만들어야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설을 만든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가설을 만들었는데 틀리면 피드백을 하는 거고 또 관찰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또 액션을 했어요. 액션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뭐 그 가설이 액션이 문제가 있거나 가설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피드백을 줘가지고 다시 관찰하는 거죠. 뭐 한 번 하면 끝나고 이러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뭐 인더스트리 4.0, 뭐 독일에 가서 배우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국 가서 배우자.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계속 생물처럼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 그 배워가지고 책에서 읽은 거나 뭐 한 거나 배워가지고 그 결정을 하면 그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렇게 성공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책들 보면은 애플의 성공 사례,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 그럼 그거 따라하면 성공할까요? 몇 년 전에 뭐 플랫폼 전략. 근데 우리나라 책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동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우다루프로 돌리고 있는 거죠. 뭐 하면은 다시 바꿔서 가는데 우리는 걔네들이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따라서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100이면 100 집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나 경쟁국이 그 우리의 우다루프를 알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 거죠.
요새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면은 뭐 현대가 뭐 했다 뭐 그 뉴스에 나올 정도면 사실 그 우다르프를 몇 번 돌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의 경영 논리까지 확대 정형하고 있는 캠페인 전략이 있다. 이와 경영 전략을 우다루프라고 한다. 이것은 기업 경영과 조직 문화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다루프는 관찰하기, 방향 설정하기, 결정하기, 실행하기를 엮어놓은 곳이다. 우선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관찰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신속히 우다루프를 돌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승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결정은 가설입니다. 우리가 뭐 미래에서 결정하는 거가 해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그냥 가설인 거죠. 내가 이런 가설로 이렇게 하면 내가 고객에게 만족을 시키겠다. 이런 거는 밸류가 있다. 이 가설이라는 거죠. 만약 방향 설정의 5가지 요소에서 새로운 것이 발생하면 즉시 피드백을 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오는 4차 산업이나 디지털 변혁은 그 미래거든요. 우다루프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여기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4차 산업과 디지털 변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개인과 기업이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의 첫 번째는 꿈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상상력입니다. 목표를 하고 그다음에 상상력으로 그 가설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경쟁력은 경험입니다. 가설을 했는데 그 가설이 안 맞으면 피드백을 해서 다시 경험하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죠. 우다루프로. 오늘 조영식 TV 오디오 칼럼은 우다루프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다루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다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조영식 TV의 오디오 칼럼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